비료를 가장한 사실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해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수년 동안 충북 곳곳에서 악취 민원을 산 업체였습니다. 지방선거 반년을 앞둔 현직 단체장들에게 일찌감치 도전장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현직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선거가 특히 치열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충북 각 시군도 유치를 위한 젠걸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토론회와 민간유치위 구성 등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농지에 퇴비를 뿌린다 하고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수백 톤을 묻어버린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자는 충북 곳곳을 돌며 오랜 기간 악취 민원을 들끓게 했던 바로 그 매립업체 대표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밭을 뒤엎자 시커먼 흙무더기가 드러나고 땅속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변에는 갈색 오염수가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지난 3월 농경지에 퇴비를 뿌린다던 현장인데 흙을 파보니 비닐봉지째 썩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땅 주인에게는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지자체 신고도 없이 사실상 쓰레기를 투기한 겁니다. 이곳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만 733톤, 들판을 뒤엎은 악취는 수개월이나 계속됐습니다. 밥풀이면 밥풀, 음식 찌꺼기면 찌꺼기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도 삭지 않았고 물도 줄줄줄 흐르고 그걸 누가 거름이라고 하겠어요. 쓰레기가 묻힌 곳은 사방이 농경지입니다. 주민들은 침출수가 이미 주변으로 퍼졌을 수 있다며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업체 이런 식으로 퇴비를 가장해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제천의 한 곤충 농장에서 퇴비로 쓴다며 음식물 쓰레기 700톤을 쌓아놔 주민들 일상을 마비시켰고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숨이 칵칵 막혀요. 코를 막지 않으면 잠시도 바깥을 못 나가요. 앞서 2021년 음성에서도 마을 농지에 음식물 쓰레기 200톤을 매립해 결국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네 이 상류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이 제일 꼭대기 지역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갖고 수년간 충북 곳곳을 오염시켜왔지만 처벌은 피했습니다. 비료화 공정을 거친 퇴비라고 우기면 폐기물인지 비료인지 법적 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도 그때뿐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 아예 비료화 공정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분 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배합물도 넣지 않았고 건조나 숙성 과정도 거치지 않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불법 매립이 된 거라 혹시 다른 업무들도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거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업체 대표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 때문에 농경지 면적당 비료 살포량을 제한하도록 법까지 개정된 상황. 경찰은 앞서 발생한 다른 지역의 불법 매립 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가 각종 수당 분야 특정 감사를 통해 26건에 이르는 수당 부당 지급 사례를 적발하고 4천여만 원의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사례별로는 사망이나 세대 분리 등으로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가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 수당을 계속 수령한 경우가 과반인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징계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까지 연가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이 당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당에서 경쟁자들이 조기 등판하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 경합할수록 현직이 유리했던 전례가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선 도전 행보를 보일수록 같은 국민의힘 소속 경쟁자들도 속속 무대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기령 충주시장, 이르면 다음 달 입당할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장의 경우도 이범석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당내 도전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승우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당에 현직 시장이 있음에도 조기에 등판하는 것으로 이 밖에 김수민 청주청원 조직위원장도 내년 설 이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인석 충북도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좀 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당의 경선에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지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도 벌써부터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유권자 대면 접촉을 늘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적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송기섭 진천군수, 중앙무대와 유튜브에서 고공전을 벌이는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오는 12일 저서 출간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이어서 정계 복귀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의 경우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장섭 전 청주서원 국회의원과 허창원 전 도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현직 초선 국회의원 또는 제3의 인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정과 시정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바로 잡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다시 지방 권력을 다시 살아내오는 그런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 도지사나 청주시장 모두 사법 리스크가 진행형이고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여야 모두 도전자들의 등판 시기가 이례적으로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다자 구도일수록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조직 체계가 잡힌 현직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 각 당의 경선 규칙조차 아직은 불투명해 현직이나 도전자 모두 쉽지 않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탈락한 보훈군이 내년 상반기 중 군민 1인당 60만 원씩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훈군은 내년 1, 2월과 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입니다. 보훈군은 추정 사업비로 188억 원을 예상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집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 지자체들도 유치 노력에 한창입니다.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점한 충북 혁신도시를 비롯해 과거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제천은 이번만큼은 공공기관을 데려오겠다며 구체적인 희망 유치 기간을 밝히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부가 밀집한 세종과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 음성과 진천에 이미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지난 10년여 정주 여건이 형성된 점, 즉시 이전 가능한 용지가 확보돼 있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중량감 있는 기관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성구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들어갔고 이번엔 전국혁신도시 연합회와 함께 국회로 올라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자는 당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가 발표한 65개 유치 희망기관 가운데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스포츠와 소방 관련 기관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고요. 우리도 조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원청을 만드는 것을 아주 핵심 과제로. 지난 2006년 1차 이전에서 탈락했던 제천시도 일찌감치 유치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천에서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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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하자!
KTX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된 점과 수자원 에너지 특화 전략을 내세우며 철도와 환경 관련 기관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진입한 만큼 상황은 더 절박해졌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이런 사정을 설파했고 충청북도의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선 북부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래 관광개발공사라든가 고래 일렉트릭스라든가 이런 데는 한 1,700명 이상 그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오직 공공기관뿐이다. 충북혁신도시와 제천을 비롯한 충북 지자체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에 나서면서 국토부 로드맵 확정 시기에 맞춰 유치 활동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방송 예산을 152억 원 삭감하면서 지역방송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단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순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지역방송 증액 예산을 삭감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막은 건 기재부가 사실상 국정과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방송 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하고 호소문입니다. 대통령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기재부가 근시안적인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하여 지역방송이 최소한의 공적 상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님께서 꿈꾸는 지방시대의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기반을 지켜주십시오. 예산 편성권을 앞세워 묻지마 삭감을 한 기재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홀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청주시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 지역 출생아 수는 5,024명으로 1년 전보다 13.6% 늘어 인구 50만 이상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5천 명을 넘은 곳은 청주가 유일합니다. 한편 청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4,737명까지 떨어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선로 점검 중이던 철도공사 직원 신고에 따라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청주시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70대는 그제 대전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신윤주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충주지원 우인선 부장판사가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이국진 판사와 청주지검 장진 검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과 검사로 선정됐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충북의 법관과 검사를 상대로 평가해 우수법관 12명과 검사 4명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법관 1명과 검사 2명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